첫 번째 스텝으로 입냄새 조절이 안 된다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입에서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입을 계속 다물고 있는다? 물론 아니겠죠. 정답은?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입냄새, 즉 구취에 대해 말해볼 텐데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입냄새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구강내과 의사로서 구취의 자가진단, 원인, 해결법에 대해 누구보다 완벽히 정리해왔으니 믿고 따라와 봅시다. 바로 자가진단법을 알아볼 텐데요. 첫째로 양손으로 자기 내쉬는 숨을 모은 다음 냄새를 맡아보세요. 둘째는 혀로 손목을 핥은 다음 1, 2초 후에 냄새를 맡아보세요. 셋째는 어금니 등을 치실질을 하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넷째는 스푼으로 혀 안쪽을 긁은 다음에 1, 2초 후에 냄새를 맡아보세요. 자가진단 결과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난다면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고요. 구취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리적 구취, 병적 구취, 그리고 심리적 구취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마치 스타크래프트 세종족을 보는 것 같네요. 생리적 구취입니다. 생리적 구취는 병적인 원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구취로 첫째로 기상시 구취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 삼키거나 씹는 구강 활동이 적어지고 침 분비량이 떨어져 입안의 세균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구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 공복시 구취입니다. 공복시에는 침이 끈적끈적해지고 담즙이 생체 내에서 분해되어 냄새가 나게 됩니다. 셋째는 특정 음식과 약에 의한 구취입니다. 마늘, 양파, 양배추 같은 음식은 경험적으로 아실 것 같고 혀에 달라붙기 쉬운 우유 등도 구취를 유발합니다. 약에 의한 구취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암페타민 같은 각성제, 진정제, 세포 독성제, 일부 진통소염제도 구취를 유발하는데 정확한 약물명 등은 영상 설명란에 따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여성의 경우 배란기일 때도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구취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상시, 공복시, 특정 음식 또는 약에 의해 그리고 배란기에 구취가 날 수 있습니다. 병적인 구취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크가 더 좋아지고 얼굴은 더 피폐해졌네요. 첫째로 구강 위생입니다.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해 혀에 백태가 끼거나 나아가 곰팡이가 활성화되는 구강 캔디다증, 치아나 보철물 하방에 끼는 치태 등에 의해서도 구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잇몸 질환이나 충치 그 자체에 의해서도 구취가 발생할 수 있고요. 셋째는 구내염에 의해서도 충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 또한 구취의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입이 마르게 되면 구강 내 미생물 환경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혀의 표면이 건조하고 까칠해서 백태가 더 잘 쌓여 구취를 유발합니다. 정리하면 입안의 병적인 원인에 의한 구취는 85%나 차지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는 거죠. 다음은 전신 원인에 의한 구취입니다. 호흡계 질환에 의한 입냄새 유발 요인으로는 부비동이나 기관지의 감염, 편도결석, 기타 폐질환 등이 있고요. 위장관계 질환에는 역류성 식도염이 대표적입니다. 대사질환에는 당뇨성 케톤증, 간기능 저하, 신장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크게 호흡계, 위장관계, 대사질환에 의해 냄새가 날 수 있고 이를 개선하면 구취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심리적 구취입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곳에서도 외계인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첫째로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완벽주의 성격의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구취에 대한 불안과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은 불안과 긴장이 더해지게 되고 이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혀의 기능 저하와 함께 침의 분비도 줄어들어 구강 및 인후 부위의 건조로 인한 입냄새가 실제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집증의 경우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신체형인 경우에 자신의 몸에서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고 실제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과 편집증 자체를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겠죠. 참고로 편집증과 강박증에 대한 영상이 제 정신건강 재생 목록에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이 끝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구취 완전 정복으로 넘어가 봅시다. 총 3단계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단계는 근본 질환을 치료하는 겁니다. 어쩌면 구취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입냄새의 구강내 원인이 아까 85%라고 말씀드렸죠. 치과에 내원하셔서 충치나 잇몸 질환, 구내염, 구강건조증 진단을 받고 해당 원인을 치료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편도결석이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도 해당 의과에 내원하셔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신장질환이 있다면 투석이 구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치료를 받아서 근본 원인을 없애자가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 입냄새 조절이 안 된다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입에서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입을 계속 다물고 있는다? 물론 아니겠죠. 정답은 입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입을 벌리고 숨을 쉬지 않는다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안에 있는 침이 잘 말라 구취의 원인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 분들,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두 번째 스텝은 주로 습관의 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취가 걱정되시는 분들 중에 지나치게 양치를 많이 하고 빈번한 입가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침의 과다한 소실로 인한 칫솔질 직후의 불쾌감과 치약 성분의 냄새를 동반한 구취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양치는 하루 3번 내외로 합시다. 식사 습관의 교정 또한 중요한데요. 취침 전 야식을 하게 되면 충분한 소화와 흡수가 되지 않아 아침에 식욕부진으로 구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최소 4시간 전에는 식사를 해주시고요. 정해진 시간에 새끼를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식사의 내용도 짚고 넘어갑시다. 식사를 할 때는 치매 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유소가 많은 야채 등을 섭취해 주시고 구취를 유발하는 커피, 차, 술을 마실 때는 물 한 모금씩 같이 드셔주시면 구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공복 시의 흡연은 니코틴과 타르가 기도에 부착하여 입냄새를 유발하므로 차라리 식사 후에 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흡연 직후 물로 가글을 해 니코틴과 타르를 씻겨보내고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베스트는 아예 금연하는 게 더 좋겠죠? 스텝 2는 여기까지고 정리하면 입을 다물고 호흡을 해서 입마름을 예방하고 적절한 양치 횟수, 식습관 개선, 흡연 습관 개선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스텝 3입니다. 아직도 구취가 남아있다면 제품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혀 클리너인데요. 일반 칫솔로 혀를 벅벅 닦으면 혀가 상처날 수 있기 때문에 혀 클리너를 구입해 백태를 제거하도록 합시다. 사용법은 간단한데 중요한 점은 혀의 안쪽 끝에서부터 쭉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구역감이 몰려와도 구취를 위해 참아보도록 합시다. 가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허브에서 구입 가능한 세라브레스 가글인데요. 알코올도 함유되어 있지 않고 순한 맛에 사용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침 밤에 하루 2번 1분간 가글해 주시면 입냄새가 확연히 사라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취가 많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심리적 구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구취 검사를 객관적으로 받아보시고 구취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편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온갖 걱정과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입을 마르게 해 구취를 실제로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상 마인드 컨트롤 잘해봅시다. 스텝 3 정리하면 혀 클리너, 가글 사용, 심신의 안정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위에 입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입냄새의 원인 중 2개, 입마름증과 구내염 치료법에 대한 영상은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벤티장 마크를 클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